사각 바늘 방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하는 천 8조각이 필요합니다. 4cm, 4cm가 필요한데 시접 1cm씩 넣어서 6cm, 6cm짜리 정사각형 천 8조각이 필요합니다. 단을 잘 정리하시고요. 시접 1cm를 헤라로 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1cm 후에 4cm 시접선으로부터 4cm 지나는 곳에 헤라로 그어주면 자국이 남게 돼 있어요. 90도 돌려서 1cm 시접선을 그리고 시접선으로부터 4cm 시접선으로부터 4cm 위에 선을 긋습니다. 헤라로 선을 그으면 이대로 바느질 할 때는 바느질 선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감침질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손톱으로 손 다림질을 해서 깔끔하게 접어줍니다. 다리미를 이용하면 더 예쁘게 접혀지겠죠? 그래서 이 8조각을 어떻게 마주보게 할 것이냐, 그걸 연구한 다음에 이렇게 짝을 짓고 이렇게 짝을 짓고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감침질로 바느질을 할 거예요. 시접과 시접이 마주 보이게 접은 후에 바느질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시침질을 할 거예요. 시침질은 홈질로 천과 천을 고정해 주는 정도로 촘촘하지 않게 넓게 홈질로 고정해 줍니다. 시침핀을 이용해서 고정해서 바느질을 해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침실을 이용해서 홈질로 천을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앞뒤로, 초보자인 분들은 앞뒤로 하셔도 되고요. 한 번에 이렇게 뜨셔도 돼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바느질이 끝난 후 잘라서 제거할 거라서요. 겉에서 매듭을 짓습니다. 얇은 천을 시침질할 때는 뜯어낼 거라서요. 바늘도 실도 가장 가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면실보다는 견사를 사용하세요. 자, 감침질은 3mm 간격으로 하면은 이쁜 것 같아요. 너무 촘촘히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한 2-3mm 간격, 2.5mm에서 3mm 간격으로 했을 때 시원해 보여서 저도 3mm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침질, 천과 천을 수직으로 뚫고 나가면 바늘이 무늬는 사선으로 나타나죠. 손을 찌르지 않게 천천히 살살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서는 풀리지 말라고 한 번 더 제자리에서 감침질을 해주고 한두 번 정도 더 한 후에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시침질 해놓은 이 실을 잘라서 양쪽으로 쏙 잡아당기면 제거가 돼요.
바느질을 하고 놓친 부분이 없나 살펴보시고요. 뒷면에 시접을 양갈래로 나눠줍니다. 이것을 가름솔이라고 합니다. 손톱으로 이렇게 다림질 해주면 돼요. 눌러주시면 예쁘게 편하게 펴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자리에서 한두 번 튼튼하게 감침질을 반복해주고 전진해 나가시면 됩니다. 세워놓고 옆에서 쿡쿡쿡 찔러가면서 바느질을 하셔도 되고요. 천이 저와 여러분과 마주보게 잡으신 후에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찔러주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일정한 간격으로, 간격이 일정한 게 멋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좁았다가 넓어졌다가 그러는데요. 또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서도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늘게 돼 있어요. 이 사각 바늘 방석은 1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만든 바늘 방석인데요. 선생님께서 천을 나눠주시고 만들어 보세요 하고 만든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는 촘촘하게 하면 이쁜 건 줄 알고 1mm 간격으로 바느질을 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처음 한 것 치고는 잘했네요. 간격이 고르게 일정하면 예뻐 보여요. 촘촘해도 일정하고 띄엄띄엄해도 일정하면은 둘 다 예뻐요. 바느질할 부분을 마주보고 이쪽을 접으시고 이쪽을 접으시면 돼요. 이쪽을 접으시면은 순서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꼭 펼쳐놓고 비교를 하면서 어디를 접어서 바느질을 할 것인가 결정해 주시면 돼요. 두 장과 두 장을 맞대어서 시침질로 고정을 한 후에 바느질을 할 건데요. 중앙선이 잘 만나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시침질을 해볼게요. 시침질은 홈질로 한답니다. 바느질을 다 하고 나서 뜯어낼 거라서 촘촘하지 않은 홈질로 시침질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가름솔과 가름솔이 만나는 부분이라서요. 좀 두꺼워요. 그러니까 능숙하신 분들은 한 번에 이렇게 계속 떠서 러닝 스티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달려가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땀 한 땀 이 부분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뒷부분은 한 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 돼요. 자, 4조각을 다 감침질로 이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기 할 것인가, 빨간 계열이 마주보기 할 것인가, 전혀 다른 계열로 마주보기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고, 역시 시접을 접어서 마주 본 다음에 시침질을 할 거예요. 시침질을 한 후에 전체적으로 감침질을 할 예정입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4cm 정도, 4cm가 바느질을 한 후에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균일하게 중심선을 중심으로 4cm가 되도록 헤라선을 다시 한번 그어주는 거예요. 시접을 접으실 때 왼쪽 끝까지 가신 후에 그 다음 돌려서 90도 돌려서 시접을 접어주세요. 직각이 되도록 예쁘게 접어주세요. 다리미로 하시면 훨씬 깔끔한 선이 나옵니다. 끝까지 접으시고 그 다음에 겹치게 접어주세요. 끝까지 접으시고 그 다음 시접을 내려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시접 접은 부분과 서로 마주 보려 할 때 아까 시접 접은 부분이 일정한 방향이었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쏙 끼시면은 편안하게 시접이 맞물리게 돼요. 시침질을 하기 전에 핀으로 고정하겠습니다. 집게 핀으로. 그래서 이 중앙선이 중요하거든요. 요 바깥쪽도 중요하지만 중앙선이 만나게끔. 이쪽도 시접 한번 볼게요. 시접과 시접이 악수하듯이 편안하게 겹쳐집니다. 두 면을 시침질을 했어요. 이제 바느질을 감침질을 할 건데요. 이제 시접이 안으로 다 숨어버렸기 때문에 감침질을 할 때 안에서 뚫고 나와야지 이 매듭 부분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평상시하고는 틀리게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노출이 돼도 여기서 한 번 더 하셔도 되고요. 모서리 부분은 조금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역시 3mm씩 앞으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구멍을 다 막으시면 안 되고요. 솜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해서 돌아와서 마지막 한 칸 정도를 찬구멍을 내줍니다. 바느질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솜을 다 넣은 후에 그 한 칸만 감침질을 마무리하거든요. 땀이 예쁘게 되지 않았을 때는 바늘을 풀고 두 땀 정도 뒤로 되돌아가면 됩니다.
실이 부족할 것 같죠? 여기까지만 오면 요 창구멍 내놓고 여기까지만 오면 되는데요. 창구멍을 내놓고 솜을 넣은 후에 다시 바느질 할 거라서 이 실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더 길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럴 때 마무리하는 방법은 두 천을 관통하지 말고 한 천만 관통을 해서 나옵니다. 두 천이 아니라 중간에서 나오죠. 그래서 속에서 매듭을 지어주는 거예요. 실이 조금 남으면은 이렇게 매듭 짓기도 힘들어요. 매듭을 지었으면은요, 그 안쪽으로 숨겨야 되는데요. 적당한 위치에서 관통해서 나옵니다. 밖에 말고요. 그래서 밖으로 삐져나옵니다. 안쪽에서 삐져나와야 돼요. 밖에 말고요. 그리고 나서 바짝 잘라주면은요, 매듭 맺은 실이 안으로 숨습니다. 자, 이렇게 한 칸만 남겨두고 감침질을 했어요. 이 실은 자르지 마시고요. 매듭 짓지 마시고 바늘을 빼신 후에 나중에 연이어서 연결할 거라서 요거는 잠시 놔두시면 돼요. 바늘을 빼시고요. 자, 그 다음 조심스럽게 시침실을 잘라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창구멍에 이제 솜을 넣을 건데요. 솜에는 구름솜이 있고 방울솜이 있어요. 바늘방석은 구름솜을 넣었을 때 어울려요. 많이 구름솜을 넣었을 때 이렇게 단단해야지 바늘을 고정해 줄 수가 있어요. 너무나 적게 넣으면 바늘이 고정이 안 되고 쑥 통과가 돼요. 그래서 장신구로서 바늘방석을 만드실 때는 어느 정도 예쁘게 넣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정말 바늘을 꽂고 싶을 때는 촘촘하게 한도 끝도 없이 넣으시면 됩니다. 창구멍 속으로 솜을 넣을 건데요. 바늘방석에서는 이 방울솜보다는 구름솜이 어울립니다. 인형에 솜을 넣을 때는 방울솜을 좀 넣는 편인데요. 그리고 이 실은 나중에 바느질을 다시 할 거라서 이렇게 안쪽 손에 잘 잡으시고 솜을 넣으세요. 핀셋으로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단천을 자칫 넣다가 상처가 나면 비단천이 찢어질 수도 있고 스크래치가 생기겠죠. 그래서 쏙쏙 넣되 구석구석 구석구석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펴줍니다. 참 많이 들어가죠? 솜을 빵빵하게 넣었으면은 이제 다시 마지막 창구멍을 감침질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바늘을 다시
실에 깨고, 실을 꿰고 바늘에 깨고, 요 마지막 한 칸에 감침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솜이 튀어나오지 않게 잘 잡고 해주세요. 시접과 시접이 잘 맞물리게끔. 자, 마무리 매듭은 바깥에서 하면 흉하겠죠? 그러니까 안쪽에서 밖에서 들어가서 가운데로 한쪽 천만 통과해서 그 사이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듭을 지어요. 바짝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바짝 매듭을 지어주시고 바늘로 그 사이를 다시 들어가셔서 저 안쪽으로 통과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잡아당기는 듯 하면서 살살 잘라줍니다. 그럼 그 속에 매듭실이 이 솜 안으로 숨게 돼요. 자, 이렇게 솜을 빵빵하게 넣었는데 골고루 다시 한번 솜을 이동시켜 줍니다. 밝은색 천들은 이렇게 속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솜을 넣으실 때 이렇게 깔끔하게 속실이 안 보이도록 시접 부분에 올이 이렇게 보이죠? 안 보이도록 솜을 넣으실 때 잘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진주를 꼬맬 건데요. 요 부분이 잘 터질 수가 있고 똑바로 잘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바느질 할 때 흉하게 남잖아요. 그래서 매화 매듭이나 또는 박지 매듭으로 가려줍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매듭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슬을, 진주 구슬을 한번 이렇게 꼬매 볼 거예요. 이렇게 쿠션으로 장식용으로 이렇게 방석으로 만들지 않고 바늘 방석으로 만들지 않고 진짜 미니어처 방석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여러 개 만드셔서 이렇게 진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귀엽죠? 인형들이 사용하는 소파 방석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은 진주 한번 넣어볼까요? 진주 구슬을 달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비단실보다는 퀼팅 실이나 면실을, 나일론 실, 그런 실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40cm 정도 자르시고, 바늘도 가는 바늘보다 튼튼한 바늘을, 약간은 두꺼운 바늘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무난합니다. 정 없으면 그 바늘, 그냥 사용하시던 바늘 사용하셔도 돼요. 길면 좀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꺼운 바늘, 튼튼한 바늘, 코팅되어 있는 바늘을 제가 쓰고 싶어서 길지 않아도 사용할게요. 구슬이 없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이쁘긴 한데요. 구슬을 달면, 집에 단추 있죠? 어딘지 모르게, 왜인지 모르게 돌아다니는 그 단추들을 다셔도 이뻐요.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서 크로스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세게 잡아당기지 마세요. 비단천이라서 매듭이 고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쏙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왔다 갔다 살살, 그리고 솜이 빵빵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줘서 바늘을 찾으시면 돼요. 아직은 당기면 쏙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으면 여기로 들어가셔야죠. 바로 중심선이 아니고 중심선보다 약간 옆에로 나오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늘이 잘 나와요. 그리고 나서 건너편으로 길을 건너서 또 이쪽에서도 건너편으로 나오시는데, 바늘이 조금 길면 좋겠습니다. 이불 꼬맬 때 쓰는 긴 바늘도 괜찮아요. 이제 슬슬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당기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슬슬 이렇게 당겨지죠? 네. 한복을 만들고 남은 천들을 이용해서 장신구나 소품들을 만들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비단천이 곱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바늘방석은 비단천뿐만 아니고 모시로도, 삼배, 모시 등등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면으로도 만들 수 있죠. 퀼트 천으로 많이들 만들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세게 이제 잡아당길게요. 솜을 넣으니까 넣지 않았을 때보다 더 컬러감이 확 눈에 띄네요. 느껴지네요. 자, 이제 진주구슬을 끼겠어요. 갖고 계시는 비즈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단추를 구멍 2개짜리 또는 구멍 4개짜리 단추를 여기다 양쪽에 다셔도 돼요. 한쪽만 다셔도 돼요. 보통 바늘방석을 한쪽으로 이렇게 눕혀놓고 항상 이쪽 방향을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이게 분홍색 쪽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통해서 반대쪽으로, 그래서 쓱쓱쓱쓱쓱 잡아당기면 나중에 바늘 구멍이, 요 진주 구멍이
잘 안 보이게 돌려주시면 돼요. 네, 돌려가면서 그 다음 반대편도 보라색 진주 구슬을 꿰서 가운데쯤으로 나옵니다. 쑥 잡아당기시고 또 두세 번 정도 이 구멍을 통과해서 고정시켜 볼게요. 자, 이제 매듭을 지어 볼까요? 매듭을 지을 때는 되도록이면 연한 색깔 쪽에서 매듭을 지으면 실이 덜 보이겠죠? 매듭을 바싹 진주 아래쪽으로 바싹 당겨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진주 구슬을 한 바퀴 돌려서 하시기도 해요. 매듭을 바싹. 자, 그 다음에 요 매듭이 반대쪽에서 한 번 정도만 더 바싹 하는 게 노출이 안 되고 이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르지 마시고 실을 자르실 때는 바늘을 반대쪽에서 나와서 바짝 당겨서 천을 상하지 않게 바짝 실을 자릅니다. 자, 이렇게 사각 바늘 방석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참 예쁘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